현재 매우 많은 중국인이 한국으로 관광을 오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더더욱 많은 사람이 한국으로 관광을 오고 있는데요. 무려 25만 명이 한국으로 온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영상만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 구독자 1000명이 늘어나면 제가 진짜 나중에 그랜저 쇼츠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춘절입니다. 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총 9일간 춘절인데요. 이때 중국에서는 민족 대이동 현상이 발생합니다. 한국처럼요. 이때 여행도 굉장히 많이 가는데요. 문제는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25만 명 정도가 한국으로 올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요. 2024년에 11만 3천 명, 2025년 11만 7천 명이 온 것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중국인이 한국으로 여행을 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 규모가 커졌는데요. 이렇다 보니 문체부에서는 이러한 중국인 관광객 환영 행사를 열고 안전한 여행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중국인이 한국으로 오다 보니까요. 한국의 주요 관광지에는 어렵지 않게 중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중국인 관광객들이 춘절 기간에 집중되면서 만실에 가까운 예약률을 보였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말할 정도였는데요. 서울 명동이나 제주도, 인천공항 주변 호텔들은 사실상 폭발 직전입니다. 당장 제주도의 한 호텔은 객실이 1600실인데 1590실 예약이 잡힐 정도입니다. 관광업계는 굉장히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몰리면서 국내 소비 규모가 3억 3천만 달러, 하나로 4,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이렇다 보니 여러 관광업계는 앞다투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열고 있죠. 예전 중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을 쇼핑하러 오는 곳으로만 봤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면세점으로 달려가고 명품이든 화장품이든 한 번에 쓸어 담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한국 관광은 사실상 면세점 매출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한국의 물건을 사서 들고 가는 장소가 아니라 한국식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소비하는 공간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관광이 구매 중심에서 체류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변화가 무서운 이유는요. 소비가 특정 업종에만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관광객이 늘어도 면세점이나 일부 상권만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소비가 한국 사회 전반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것들, 한국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 이런 한국인들의 일상들이 관광 상품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에서 특별한 걸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사는 느낌을 즐기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한국 편의점에서 먹고 한국식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한국식 패션 흐름을 직접 경험하는 식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관광업계가 이렇게 반기는 분위기와는 달리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이를 달갑게 보지 않는 시선도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반중 정서는 이미 감정 수준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분위기로 굳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퓨리서치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 한국인이 무려 81%에 달합니다. 이건 사실상 국민 대다수가 중국을 좋게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반중 감정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의 정책, 외교적 압박 같은 정치적 요인 때문에 반감이 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싫다, 중국 공산당이 싫다 이런 식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반감이 중국인 개인에게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중앙일보가 2025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중국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갖게 된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항목이 중국인의 국민성과 행동이 비호감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었는데요. 그 비율이 58.1%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온 이유가 공산당 일당 지배 정치체제였다는 점을 보면요. 이제는 정치적 문제보다도 일상에서 체감되는 경험, 문화적 충돌, 행동 양식에 대한 불쾌감이 반중 감정을 훨씬 더 크게 자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정치적 반감은 정부가 외교적으로 풀어갈 여지가 있지만 사람에 대한 반감은 감정이 쌓이면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오히려 더 깊어지고 사회 갈등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다 보니까요.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관광객이 늘어서 좋다는 반응보다 또 무슨 일이 터지겠다는 반응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인 관광객과 관련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터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길거리에서 공공장소에 대놓고 볼일을 보는 모습이 포착됐다든지, 관광지에서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다든지, 문화재 앞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계속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한번 퍼지면요. 사람들은 중국인 관광객이 또 저러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게 되고 그게 곧 반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경복궁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 한 명이 중국인 2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출국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졌고 사람들은 이러니까 외국인 범죄가 제대로 처벌이 안 된다는 불신을 갖게 된 겁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요. 한 번의 폭행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중국인이 사고를 치고 도망가도 잡기 어렵다는 불안감을 심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불안감은 고스란히 중국인 관광객 전체를 향한 반감으로 번지게 됩니다. 중국인들이 이렇게까지 한국으로 몰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일본과 중국과의 갈등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때문이죠. 원래 춘절 연휴 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는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군사 개입을 시사하면서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이 촉발되게 되었는데요. 당장 지난 2월 2일부터 8일 사이 일본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 수가 전년 대비 49.2%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당장 최근인 2월 13일에는 일본 정부가 규슈 나가사키현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을 납포하고 40대 중국인 선장을 체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었는데 일본 수산청에 발각이 되고 중국 어선이 정지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 어선을 납포했다고 합니다. 이는 2022년 이후 중국 어선을 억류한 첫 사례이고요. 일본 수산청의 첫 외국 어선 납포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게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보니까요. 큰 우려가 있었는데요. 문제가 그리 커지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담보금을 지급하겠다는 서류를 제출받고 중국인 선장을 그 다음 날에 석방했거든요. 하지만 일본과 중국 간의 긴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월 14일에는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일본 국민이 극우 세력에 끌려가거나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는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군사 개입할 것이라는 발언을 다시 꺼내들며 중국의 영토 주권과 전후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요. 일본이 대만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와 야심을 아직 갖고 있다. 14억 중국 인민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최근에 선박을 납포하고 또 다카이치 총리가 역사적인 압승을 거두다 보니까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 발언으로 풀이가 됩니다. 물론 현재 중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몰리고 있지만요. 너무 중국인 관광객에게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관광을 순수한 민간 교류로만 두지 않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관광을 외교 카드로 활용해왔고 필요하면 관광객 숫자를 조절하면서 상대국을 압박하는 방식을 반복적으로 써왔습니다. 관광이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민간의 자유로운 이동처럼 보이지만요. 중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은 단체 관광 시장을 정부가 사실상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행사에 대한 관리나 항공편 배정까지 국가가 손을 뻗을 수 있는 영역이 넓다 보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여행 자제 권고 한마디로 흐름을 꺾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이걸 한번 경험했습니다.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은 한국에 대해 공식적인 제재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국행 단체 관광을 막아버렸고 여행사들이 한국 상품을 팔지 못하게 만들면서 한국 관광업계를 정면으로 압박했습니다. 이때 한국의 면세점, 호텔, 항공, 여행업계가 어떤 타격을 받았는지는 아직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보기도 했죠. 명동 상권도 순식간에 사람이 사라져서 큰 피해를 보았고요. 이때 한국이 좀 깨달은 게 있는데 중국 관광객은 손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25만 명이 몰려온다고 해서 관광업계가 들떠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한국이 이 흐름에 기대서 구조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한국은 관광 분야에서 중국의 눈치를 보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국 관점에서 한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리거나 외교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요. 중국은 군사적 압박이나 경제 제재 같은 큰 액션 없이도 관광객을 끊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과 제조업이 강한 나라지만 관광업은 지역 경제와 자영업에 직격으로 꽂히는 분야입니다. 관광객이 끊기는 순간 피해는 대기업이 아니라 숙박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바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가 쌓이면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정부는 압박받게 됩니다. 중국은 이런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볼 때 중요한 건요. 지금처럼 관광객이 몰려오는 게 호재로 보일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반대로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25만 명이 몰려오지만 내일은 갑자기 중국 정부가 한국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한국 여행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순간 숫자가 급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유의해서 정책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